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팔체질연구소 25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보약 드셔본 분들이 많으시죠? 저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이런 걸 굳이 꼭 먹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보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 보양식품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군요. 자, 그런데 보약 중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 가지를 꼽으시겠죠. 바로 산삼과 녹용일 겁니다. 특히 녹용은 알려진 효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의원이나 한약방을 찾아가면 녹용을 많이 추천합니다. 더구나 TV에 나오는 유명 한의사들이 신문과 방송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녹용을 추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다 보니 이분들의 유명세를 믿고 녹용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질이 무언지도 모르고 먹다가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녹용 추천 광고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녹용을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녹용을 멀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 먼저 그럼 녹용의 약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용의 성미와 약성은 달고 짜고 열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더운 성질은 몸 안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해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고 짠맛은 비위와 신장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좋습니다. 귀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즉 녹용이 간과 신장 기운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을 보하니 혈액을 충만케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장을 보하는 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종합하면 녹용이 간과 신장을 도와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키 성장에도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덧붙여 신장을 돋게 되면 다른 긍정적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임신과 출산, 골수 생성, 노화, 갱년기 등과 관련된 장부입니다. 남자들은 정력, 조루, 발기불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녹용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약입니다. 그러므로 녹용을 두고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녹용의 성미를 토대로 녹용 효능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녹용 효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효능 첫 번째, 녹용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 주므로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두 번째, 녹용은 이처럼 뇌 발달은 물론 뼈와 치아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녹용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므로 식욕을 좋게 해줍니다. 네 번째, 녹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에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녹용은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빈혈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녹용은 인슐린 함량을 조절해주어 당뇨병 치료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녹용은 노화에 따른 학습 기능 저하를 개선해주고 기억력을 증진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녹용의 효능만 생각한다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녹용을 먹어야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녹용이 비록 기운을 더하고 혈액을 만드는 효능이 뛰어나지만 양적 기운을 강하게 상승시키는 보양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녹용은 체질적으로 양적 기운이 허약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건강식품이든 효능이 뛰어나면 반대로 부작용 위험 역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녹용은 음적 기운이 허약해서 화기가 많은 양적 체질이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체질을 적용한다면 태양인 금체질과 소양인 토체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양적 기운이 약한 즉 음체질에 해당하는 태음인 목체질과 소음인 수체질은 녹용이 대부분 이롭습니다. 그런 까닭에 녹용 처방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피로하다고 하면 한의사와 한약사들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녹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피로하다고 해도 그 원인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음을 보할지, 양을 보할지, 아니면 기를 보할지, 혈을 보할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녹용만 먹으면 체질과 몸 상태에 관계없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증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한의사와 한약사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한의들을 나오고 TV에서도 크게 명성을 얻은 한의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녹용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의사 본인들은 녹용을 팔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 좋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건강이 망가지는 국민들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정말 녹용의 심각한 부작용을 몰라서 광고 방송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그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녹용 부작용으로 인한 구체적 증상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국민 누구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일일이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드름, 발적, 가려움과 같은 피부질환, 얼굴 열감, 두통, 만성피로감, 이유 없이 살찌는 현상, 몸떨림, 호흡곤란, 소화장애, 소화관 출혈, 검은 대변, 창백함, 수면장애, 식은땀, 상복부 불편함, 가슴 두근거림,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알레르기, 또 과민성 쇼크, 이런 것 등이 전부 녹용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약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 보유자, 자가면역질환자 보유자, 임산부,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특히 녹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작용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녹용을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체질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녹용이 아이들이나 배우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녹용 효능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건강식품이든 반드시 체질과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해야 한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